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자, 강승희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50번째 강의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무리하시면 우리가 대장정을 끝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마지막 강의에 우리 남은 힘을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화 분석 8번째 시간이고요. 전통윤리의 주제에서 문제들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잘 인지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통윤리 파트에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문제가 출제가 끊임없이 되어 오고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전통윤리에서의 주제는 자연관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윤리와 사상과 지금 헷갈려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윤리에서 얘기하는 유불도 사상에서의 인격 수양, 삶의 모습, 이상적인 인간상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통윤리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걸 다 못 들으셨다면 이번 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를 선생님과 같이 감을 잡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0강 시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시작할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해서 15번 문제 가져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통윤리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주제가 자연관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배열했는데요. 가, 나, 사상에 나타난 자연관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최종 단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발문해서 공통점이라고 제한을 두면 여러분 한시름 놓으실 수가 있어요. 가와 나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이 아니라 가와 나로 분류됐을 때는 분명히 두 사상과는 학파는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큰 범주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상가가 누구지? 라는 것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그 둘을 더 큰 맥락에서 아우를 수 있는 선택지가 뭐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 형식, 패턴, 문제를 낼 수 없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번,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생명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주관적 기준이다. 이거 부정하고 있죠? 다른 종류의 생명이 그 자체로서 지닌 가치를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어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보니까 이 부분을 두 번 언급해 주면서요.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인간 중심적으로 다른 생명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가번은 어떤 사상가나 학파를 찾으려고 시간을 쏟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나 자연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내시면 되고요.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맥락에서 나번도 갈 거라는 거예요. 맞죠? 나번.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 돼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같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다.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조금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역시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생물들도 그러하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와 나에서는 그 공통점으로 보이는 자연관이 거의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찾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1번 선택지 볼까요? 자연을 인간의 소중한 물질적, 수단적 자산으로 간주한다라고 한다면 1번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자연을 소중하게 본다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즉 1번 선택지에서도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1번 제외. 2번
인간 생명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거 어때요? 인간 생명의 개별적 독립적인 존재 가능성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인간은 다른 생명체 혹은 다른 존재들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혹은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혹은 상호 보완하며 살아간다. 라는 입장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은 이것도 인간 중심적이라고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요. 자, 3번 갈까요? 생명 가치의 차이에 따른 생태계의 위계적 질서를 강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맥락이 나오면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니까 곤충, 그 다음에 뭐 소돼지, 그 다음에 뭐 하고 올라가는 것이 위계적 질서를 따지는 거죠. 그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 사람이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3번도 이런 맥락에서 틀렸어요. 5번 가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갖는 생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어때요?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가장 작은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자. 어때요? 맞죠? 옳은 거 4번이고요. 5번 틀린 이유 한번 언급해 볼게요. 외관적 차이를 넘어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적 동일성을 여기 끝에 무시한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 하나 정리해 볼까요? 전통윤리를 주제로 해서 자연관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 이 옆에 있는 이 얘기예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 혹은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윤리교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다른 자연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대하려는 태도 혹은 위계적 질서를 갖고 서열을 매기려는 태도 등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답과 오답이 만들어져요. 선택지 5개를 보시면 다 이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관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가뿐히 득점하셨죠?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를 가시면은요, 역시나 자연관과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전통윤리에 나오는 지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 전통윤리 문제예요. 다음 글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대기, 해양, 토양 등을 두루 살피며 모든 조건이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조절해왔다. 이러한 조절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탄생 이후 현재까지 무수한 지질학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기후는 생물의 생존에 알맞게끔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스스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죠? 이걸 우리가 유기체라고 표현하나요?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녀는 가이아 이론이죠. 누구? 러브록이 말하는 전통윤리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읽지 않았다고 하셨더라도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이 가이아 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마치 생명체와 같이, 유기체와 같이 자신의 그 생명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아까 첫 번째 풀었던 그 맥락, 선생님이 다 지워버렸는데 그 맥락 그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과학기술을 갖고 뭐 기계적이거나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조화, 균형 유지하면서 조절하는 유기체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가이아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 관점을 갖고 선택지 들어가 볼까요? 1번 선택지.
자연을 잘 조절해야 된다. 조절이라는 말 써서 이 키워드 갖고 선택지 만들었겠죠. 하지만 과학적 분석을 활용해서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아 이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방향은 아니에요. 2번 선택지, 인간은 생명체를 배려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좋은 말 같죠?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얘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4번.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연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연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에요.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핵심은 요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다른 생명체들과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거 틀린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5번,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보면은 당연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연을 수단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 보려는 가이아 이론과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 지금 풀어보는 1, 2번의 맥락에서 보니까 아, 인간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대하라는 그 맥락이 정답과 오답을 그대로 가르고 있구나. 그래서 3번에서처럼요. 통합된 전체 자연의 일부분으로 인간을 파악해야 된다. 인간 중심, 인간 주인, 인간을 위해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해 라는 결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요런 문제 우리가 그냥 쉽게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오늘 준비한 세 번째 문제. 다음 글은 어느 사상가의 관점이다. 밑줄 친 기억에 담긴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턴 이래로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리 현상이 고립된 입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환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네, 전통윤리 파트에서 선생님이 환원주의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전역학에서는 부분의 특성과 움직임이 전체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전체가 부분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여 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 보는 부분의 특성과 움직임으로 전체를 바라보려는 움직임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는 전체로 부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전체로 부분을 본다.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요 얘기를 갖고 1번 선택지 와보세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에서 갖고 있었던 이론이라는 거예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는 거. 그런데 새로운 세계관은 전체로 부분을 보는 거야. 전체 맥락에서 부분을 보는 거. 그러니까 전체 자연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얘기예요. 이대로 갖다가 쓰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놓치지 말고 정답 찾아가는 데 잘 쓰세요. 자, 2번. 근대 물리학의 실체론적 자연관의 기초에서 문명사적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대 물리학의 실체론적 자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되는 자연관을 보고 있습니다. 환원주의 그리고 기계론적 자연관. 근데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3번.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관점을 추구해야 된다. 생태적 관점이란 말 좋은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우선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때문에 인간 중심적 관점이 들어가 있죠. 다 틀렸네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인간을 생명의 그물에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려는 정신적 자각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생명에 그물된 연결의 존재, 연결된 존재. 마치 우리가 전통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인타라망에 연결된 존재로 보는 것과 같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전체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본다는 거죠. 맞는 것은 4번이에요. 5번. 모든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인과적 필요성을 과학에 의해 규명해야 된다. 과학에 의해 규명한다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좀 찾아보면 환원주의와 기계론적인 자연관에서 생겨난 어떤 서구 과학의 발달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 문제가 되는 세계관 자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론적인 자연관은 데카르트와 라메트리가 우리 전통윤리 교과서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들에 비해서 이것에 대안이 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앞에 문제 푼 것처럼요. 가이아 이론. 가이아의 이론. 그리고 또 하나는 케프라의 신과학운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아까 인타라망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인타라망이라는 동양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이런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받으시고 이건 극히 인간 중심이라면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생태학적인 관점, 상호 보완적인 관점, 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요렇게 정답과 오답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9학년도 수능까지 가져온 문제도 역시나 자연관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그럼 자연관의 문제의 역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이때도 자연관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2006학년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지구는 동물, 식물, 광물, 토양, 물, 공기 등의 구성 요소들이 여기 상호작용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적인 생명체와 같다. 선생님이 아까 생명체, 유기체 얘기했죠. 세계는 제석천, 불법의 수호신, 귀신을 잡는 신이라고 해서 커다란 그물망을 이용해서 귀신을 잡았대요. 근데 그 그물망 안에는 보석들이 달려 있어서 그 보석들이 서로의 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해요. 자, 무한히 큰 그물인 인타라망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무궁무진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서로 빛을 받아 다시 서로에게 반사된다. 상호 보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 무엇이겠는가? 1번 선택지. 자, 지금까지 훈련했으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당하다. 인간 중심이에요. 자연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이므로 그것의 처분은 인간의 몫이다. 이것도 역시나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보여지죠? 틀렸습니다. 3, 4번 갈까요?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때문에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의 가치를 매기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전체적이고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유기체라는 말 이렇게 선생님이 유추해냈었죠. 그리고 전체라는 말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요구되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시각,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4번 맞고요. 5번 선택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의 위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 생겨난 문제점을 또 과학기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들은 계속 이 상황의 악순환만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시스템, 생각, 정신을 바꾸는 것이 지금 절실한 때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5번 틀렸습니다. 가장 타당한 거 4번 맞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고요.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005학년도로 가요. 이때도 자연관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을의 대답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방치된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당신의 땅을 사겠으니까 얼마면 당신 팔겠는가. 그랬더니 을이요.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냐. 땅에 흐르는 강물이나 시내가 어머니의 핏줄이라면 풀이나 나무는 어머니의 털이고 그 안에 사는 동물은 우리 형제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를 어머니, 어머니의 털, 나의 형제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땅이라고 하는 대상을 인간에게 어떠한 유리한 무엇을 갖다 주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관점과 관련 없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1번 선택지.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네요. 만물은 모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게 이 표현이에요.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왜? 땅 안에 어머니가 있어야만 그 어머니의 핏줄, 그것의 털, 그것의 형제들, 모든 것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얘네들이 다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얘를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인간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왜?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까. 자연은 교환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가 갑번의 생각이죠.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야, 이렇게 2005학년도 문제까지 와보니까 아이고, 너무 쉬운데? 이렇게 김 빠져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 2005학년대 문제로부터 지금까지 자연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사용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 온 거예요. 계속 자연관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업그레이드되고 표현은 달라지고 지문은 달라졌어도 이런 아이디어, 인간 중심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버리지 않으면서 이걸 아주 잘 포장해 오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윤리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전통윤리 뭘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문제들 속에서 계속 나오는 소스들을 찾아보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그럼 이 주제 하나는 해결이 된다. 그럼 전통윤리에서 나머지 주제 뭘 해결하면 될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과 전통윤리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주제를 볼 거예요. 물론 그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수능 완성 강의, 수능 특강 강의, 본강에서 다 얘기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를 꼽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6번째 문제입니다. 2006학년도로 갔는데요. 이상적 인간상,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건 너무 밀접한 주제예요. 동양 사상에서 이상적 인간상 제시하죠. 여러분들 처음 윤리 배울 때 그 이상적 인간상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되기 위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뭐 또 딱딱하게 말하면 수양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 학파로 분류해주는 뭔가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에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전통윤리 같은 데서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각 학파를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렵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2006학년대 얘기하고 있는 가와 나를 보도록 하죠. 가번에서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한 것을 구하지 않으며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쳐 나가는 자. 그리고 나번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악한 것은 이루지 않으며 천도를 내면하여 천지운행을 주대하고 만물의 화욕을 도모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여기 가, 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알려드렸죠? 가와 나라고 되어 있는 문제와 그냥 동그라미 되어 있는 문제의 차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이게 같은 학파 계열에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점을 딱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단서는 요 표현이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쳐 나가는데 그러한 군자, 유학에서 보는 도를 말할 거예요. 그러한 군자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에서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악한 것은 이루지 않는다. 자, 이래서 천도를 내면을 한다. 자기가 가야 할 도덕적인 길을 가는 자, 군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삶의 자세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요. 무욕과 무위의 자연적인 덕을 실천하겠다. 그럼 이거 도가사상가죠. 겸허하고 다투지 않는 물과 같은 삶을 살겠다. 노자가 언급했지만 같이 도가사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기역 디귿을 정답이라고 체크하는 친구들 1번 선택지에 있어요. 요걸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 지문을 도가라고 읽어낸 친구들은 얘를 찍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군자의 자질. 허물과 잘못은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 사람, 그렇죠? 그게 바로 군자의 자질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인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전통윤리에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요 디귿과 리을이 육아에 관한 거예요. 그럼 미음은 뭐죠? 좀비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건 묵가잖아요. 그래서 묵가에 관련된 것이 4번과 5번 선택지에 있어요. 우선 개를 제외해내고 기역과 니은이 하나이거나 디귿과 리을이 하나예요. 지금 문제에. 내가 출제를 하면 그 의도를 갖고 이걸 분류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도가로 가는 친구들 한 부류, 육아로 가는 친구들 한 부류 해서 정답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 중에 정답은 요거. 전통윤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군자에 대해서 소인과 구별해서 공부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류의 선택지 구성은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었구나 2006학년도 수능 문제를 봐두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이 출처는 전통윤리 교과서에 있다. 그러면 육아사상 말고 다른 학파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삶의 자세 수양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하나 더 볼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06학년도 수능이죠? 같은 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문제가 달라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하는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지문이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고 모락의 창고가 되지 말고 일의 책임자 되지도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아라.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세계에서 논일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하되 이익을 염두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근본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지식, 언어, 감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고 장자적인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는 도가 사상에서의 수양 방법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럼 도가의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보겠습니다. 남과 나를 둘로 나누어 보지 않고 자타불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바람이를 실천한다 라고 하는 건 불가사상이죠. 이 지문을 불가라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2번 정명정신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찾아 나간다, 이를 실천한다 라고 하는 건 육아적인 아이디어죠. 그럼요,
이 육아적인 아이디어에 관련된 선택지가 하나 더 나와요. 4, 5번으로 볼까요? 감각을 기초로, 5번. 천리가 절도에 맞게 들어간 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했어요. 천리 혹은 천도가 인간에게 부여되어서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천지 만물의 화육을 도모하는 자, 앞에 육아사상에서 말하는 군자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육아적인 표현이잖아요. 도가에서는 이런 예법, 이런 것을 인위적이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도가인지 육아인지 감은 잘 안 했는데 선택지 읽다 보니까 육아사상에 관련된 게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육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방법은 이제는 파악하고 있죠? 선생님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잘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답답해지면 이런 것까지 알려줘요. 그럼 네가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그러면 지문 읽고 선택지 읽고 오고 가면서 내가 이 지문을 뭔가 감을 못 잡았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차라리 선택지에서도 얻을 수 있어. 육아가 정확히 2개가 나왔다면 이 지문은 육아가 아니야. 도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도가의 가능성을 두고 이걸 만약에 못 짚었을 때 4번 선택지 남았었잖아요. 봐봐요. 시비를 분명히 가르고 옳은 행위를 한다. 거기다 감각을 기초로 보면 시비를 분명히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비, 선악, 미추라고 하는 분별적인 사고를 초월해야 되는 분별적 사고를 초월하는 도가에서의 그런 도에 일치된 관점과는 얘가 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육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시비, 선악을 분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할 거고 그래서 시비를 분명히 가려라, 분별해라, 차별, 대립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극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고 거기다가 감각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 이건 더 틀려요. 감각을 기초로 하느냐 감각을 기초로 하면 장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편견, 선입견을 갖게 해서 도의 경지에서 논일지 못하게 하는 요소겠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4번 틀린 거야. 그래서 도가를 오답지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정답이 나온 거죠. 앞에 화면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지. 마음을 비워서 맑게 하고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을 잊어버린다. 감각을 기초로 해서 분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은 날 구속하고 있거든요. 걔를 버리기 위해서는 좌망심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린 이유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에서도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10월, 11월 돼도 왜 난 이걸 못 푸냐고 계속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에서는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요렇게까지 알려주면 선생님 방법만 얘기해준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그냥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12학년도 6월 모평에서 갖고 왔어요. 다음 글에 나타난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이 알려드린 중요한 포인트 지문 안에 동그라미 2개예요. 그러면 이 두 지문에서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여서 두 사람이 뭐가 차이점인가에 전혀 신경 쓰기보다는 전혀라는 말 뺄게요. 신경 쓰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더 큰 맥락, 공통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도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다. 땅강아지와 개미에게도 있고 기왓장에도 똥과 오줌에도 만물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가적인 입장이죠. 장자가 얘기하는. 그리고 깊은 물속의 물고기에서 높은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의 성품이 모두 같으니 나의 사랑은 산과 골짜기의 세상 끝까지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삼았던 언급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고 이 사람 누구고를 떠나서 어때요? 도가와 육아. 그러면 이것은 동양적인 자연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러한 관점으로 문제를 풀으라니까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동양적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거의 반복이에요. 다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을 위해 아니라고. 2번 자연세계의 모든 존재가 지닌 뭘? 유용성? 유용성은 인간을 위한 유용성 아니라고요.
모든 존재들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해서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 내재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 그 자체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3번이 정답이죠. 생태계 위계적 질서 아니라고. 5번, 장기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인간 위해서?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답지가 어떤 패턴인지 아까 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나왔죠?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겁을 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 이런 질문은 처음 보는데 이 사람 누구야? 어떤 학파야? 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난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네가 이걸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내는 겁니다. 아셨나요? 제발 출제자의 의도, 출제 패턴을 알고 봅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 완성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이런 것들과 좀 결부시켜서요. 여러분들이 자연관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인간상, 인격 수양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밑줄 친 그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인이라는 표현은요. 육아에서 그리고 도가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으니 라고 하니 무위 저절로 자연 꼭 이렇게 표시해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고요함을 좋아하고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된다. 무위, 무욕, 소박. 요거는 극히 도가적인 가치관이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보니까 소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전통적으로 소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군자 같은 경우는 의에 밝은 거예요. 소인은 리,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덕을 생각하고 법도를 생각하지만 땅과 재물의 이용을 생각한다. 같은 맥락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군자, 대인입니다. 육아입니다. 그럼 도가의 입장에서 육아의 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건 뭐겠는가? 둘 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서로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1번 선택지 보시죠.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는 지극한 사람이다. 는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지 도가가 육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육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도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가가 추구하는 무위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기에는 나번은 인위적이에요. 왜? 육아가 얘기하는 도덕, 예절, 예법, 그것에 의한 교화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인 도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 2번 찾아주시고요. 3, 4번 선택지 볼까요? 이건 뭐예요? 무차별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걸 좀 풀어가자면 문과에서 얘기하는 견해를 풀어갈 때 이 정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선택지 나올 만하죠. 물, 알을 구별하지 않고 명예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구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도가에서 나올 만하죠.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나요? 이 선택지에서도 도가에 관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과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류의 그 오답지를 같은 학파 두 가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외되는 건 아실 텐데. 자, 그럼 5번. 인의 이전의 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 보면은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의 도를 인의라고 하는 인위적인 것이 나오기 이전에 무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아와 도가의 기본적인 어떤 노선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지요. 이게 세트 문제인데 가나다라가 나와 있잖아요. 가나의 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도가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실상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적인 관점에서 보는 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로 나타나기 어렵죠. 형이상학적이죠. 2번 선택지. 천지를 생겨나게 하고 이끌어가는 만물의 근원이고 3번 선택지.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본성의 덕성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것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도의 관점이죠. 4번 선택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언어로도 알 수 없다. 5번 선택지. 인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묘하고 포괄적인 근본적인 이치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와 육아에서 얘기하는 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윤리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도, 천, 요것에 관한 육아와 도가의 서로 다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플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키면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도, 천에 관해서 각각 서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가 이거 꼭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육아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사상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관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가나의 공통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신을 닫고 남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이 아닌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그리고 예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공자의 언급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공자가 아니더라도 공통점이기 때문에 같은 학파라는 포괄적인 범주만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나번을 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 맹자가 얘기하죠. 아, 이 두 가지가 유학의 맥락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뭐 대부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관점 보니까 여기에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민본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죠. 기억 맞고요. 그리고 제후가 어질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하면 바꿔야 된다는 공통점으로 얘기하기에는 맹자만 들어가는 역성혁명은 니은을 빼주셔야 돼요. 선택지에서. 디귿 리을 덕으로 다스리면 즉 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의 공통점은 덕치죠. 리을번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 보고 백성을 통해 듣는 것을 듣는다. 민본주의적 전치. 기역 디귿 리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이 육아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치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 수양 방법에 관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통치까지 갈 수 있는 주제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통윤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11번까지 풀어봤고요.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불도 사상을 떠나서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드렸던 그 주제로 다시 왔어요. 다음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새 학생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제석천이 사용하는 무한히 큰 그물인 인타라망에 비유될 수 있다. 서로의 빛으로써 반사가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보완성, 의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1이 인간과 자연은 별개의 실체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 정복지향적인 자연관. 자연의 운동과 변화는 기계론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입자야. 환원주의적인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서양에서 서구적인 가치관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되는 자연관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동양적인 자연관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건데요.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는 무엇이겠는가? 정답이 여러분들에게 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연을 무목적의 질서를 지닌 무위의 체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목적의 질서, 무위의 체계로 말하고자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거리가 우선 멀고, 2번.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겠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인타라망에서 얘기 나오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생기와 같이 상호 보완 의존성의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도가적인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얘기라던가 아니면 도덕적인 관점으로 가겠다던가 하는 것도 역시나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조금 어렵게 풀어가는 편이죠. 3, 4번 선택지 볼까요? 세상의 개개 생명체들을 불성을 지닌 독립적인 실체로 파악해야 된다. 선생님, 불교라는 맥락까지 끌고 가니까 매력이 있죠. 하지만 틀린 게 딱 보여요. 독립적인 실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적인 시각을 여기에서 보여주죠. 별개의 실체로 보는 것, 독립적인 실체로 보는 것은 동양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자, 틀렸습니다. 4번. 상의와 화해를 만물의 존재 방식이 지닌 특징으로 보아야 된다. 상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유불도를 아우르는 동양적인 사고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가볼게요. 인간은 자연의 마음을 물려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떤 육아적인 관점,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도 역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울 것 같다 하다가 되게 까탈스럽게 가는 이유가 새 학생 모두에게 동양적인 자연관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성의 대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딱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4번 선택지가 가장 적정한 거예요.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관에 관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우리 전통윤리에서 얘기되는 그 외에 중요한 소재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경제관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재들에 관해서는 우리 수능완성에서 전통윤리가 모두 몇 강이죠? 딱 2강이에요. 요 2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연관, 그리고 인격 수양에 관한 문제들, 정치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수능 완성 윤리 50강 모두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 마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우리 남은 시점 마지막 열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 결과로서 서로 이렇게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방향 잃지 마시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